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58% 상승한 상태에서 어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대응해 보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전날에 나스닥이 떨어지면 개파락한 상태에서 밀려버리고 추가적으로 전날에 나스닥이 좋으면은 요렇게 갭상승한 상태에서 또 올라가 버리면서 나스닥이 또 밀려버리면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밀렸었던 상황이 연출되자 이렇게 밀려버렸었던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및 나스닥의 방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이 11월 27일 휴장이면서 28일은 단축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지금 도달한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것과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주시자면, 일단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내용의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셧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는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같이 있었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런 내용의 이슈들이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제가 됐었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좋게 해주면서 이거 AI 버블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내놨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비둘기파들이 결집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버리자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살짝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둘을 완전 나눠버리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터졌었던 것은 바로 구글 측에서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을 3.0 버전을 출시하면서 TPU라는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 AI 생태계가 새로운 지금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바로 구글과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배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기든 아니면 구글이 이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뭘 하면 된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그런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수 있겠고, 그러면서 최근에 나스닥이 올랐던 것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더 빠르게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공략해 들어가셔야 되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 어떤 내용의 좋은 이슈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계속적인 신고가 이어나가 보자, 최소 20만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한번 가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은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면 최근에 개인분들이 4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화해주기 어려웠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셨을 때는 이 개인분들한테 유튜브가 자동으로 추천이 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 오히려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으면서,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지금 판도가 바뀌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던 것은 바로 구글 측에서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이 3.0 버전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챗 GPT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굉장히 달라졌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땐 일단 챗 GPT부터 키고 본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활 습관이 바뀌었었던 것처럼 지금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이 출시가 되면서 호평을 받고 있었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AI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판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TPU든 GPU든 HBM은 확장이라고 하면서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삼성과 SK는 탄탄대로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일단 지금 이 TPU가 무엇인지 잘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봐 드리자면, 구글 TPU 상용화라고 하면서 AI 반도체 경쟁 구도를 뒤흔든다, 엔비디아 중심의 GPU 독주 체제가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TPU를 외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AI 인프라 시장의 흐름이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쉽게 말씀드린 이 TPU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전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GPU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엔비디아와 어딥니까 AMD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범용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다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TPU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이거는 범용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TPU는 딥러닝 모델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텐서 행렬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전용 ASIC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 차이점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TPU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AI 학습 추론 전용 텐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범용 병렬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대표하고 있는 기업은 TPU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GPU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와 AMD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도대체 왜 이 구글이 이렇게 TPU 관련한 이슈가 터져준 것이 삼성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에게 M3E를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브로드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글에게 TPU를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SK하이닉스보다 강력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엔비디아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구글이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그럼 내려가게 될까요? 라는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HBM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글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칩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 엔비디아의 100%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TP를 활용하겠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일부 시장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까 생각은 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AI 칩이 GPU가 됐든 TPU가 됐든 NPU가 됐든 그 칩에는 반드시 HBM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HBM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것보다 바로 SK하이닉스보다 더 주가가 견고했었던 모습이면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보시면은 숫자로 찍히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당연하게도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냐라고 하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올라갔었던 때가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 바로 HBM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꿀렁꿀렁 올라왔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 여러분들 까놓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HBM에 대한 기술력이 없었던 삼성전자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주면서 특히나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면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무섭게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올라왔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찍히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숫자로 찍혔던 부분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쇼티지 사건이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D램과 낸드 플래시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을 60%나 인상시키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입도 손매를 넣으면서 물량 장악에 들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앞으로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부터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다 더해서 우리가 바톤 터치로 넘겨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HBM4의 양산이 내년 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3에 대한 부분을 퀄 테스트를 어딜 통과했습니까? 엔비디아를 통과했었기 때문에 꽤나 많이 고생을 좀 했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리가 HBM4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것,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범용
고명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쇼티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무섭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이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됐었다. 2016년에 6월 달쯤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상승 흐름이 끝까지 일어났던 구간이 2017년에 11월 달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1년하고도 5개월 동안은 무난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삼성전자고,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무난하게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사실 무난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 구간을 놓고 보시면요. 정말로 삼성전자 이 구간에서도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예전에도 보여줬었던 패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3중 바닥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올라갔었던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다가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수밖에 없었던 구간은 분명하게 있었던 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 구간에서 주가가 조금 빠졌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었던 구간이 연출됐을 뿐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를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삼성전자라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완전하게 추세를 회복해 주려면 어떤 이벤트가 한 가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이벤트는 일단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이게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에게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선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물론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드러냈었는데, 다시 한번 10억에서 50억으로 롤백 되자마자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기다렸었던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렇게 무섭게 올랐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날개를 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세를 중간에 한번 쏟아내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찬스를 어디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줬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어디까지 눌러줬습니까? 여러분들 1년선, 여기 보이시는 검정색 선까지 눌러줬었던 날이 정확하게 보이실 텐데, 망치형 캔들이 출현해주면서 지지를 연출해줬었다는 말씀이고,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7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7월 10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61,1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한번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21선 위를 수복해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9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대응방 상단에 9월 3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삼성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69,7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한번 11선을 이탈하는 사건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11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연출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낙폭을 심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11월 1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11일 날 삼성전자 가로 열고 단기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 103,500원 부근에서 잡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디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다고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드렸었던 날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과 쌍바닥을 찍어줬었던 날이 바로 11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의 꼬리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11월 19일 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11월 19일 날 삼성전자 단기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번 물량을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5,1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다 보니까
바로 이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눌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안내를 드리면서 특히나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기 전에 특정 시그널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단기 거래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받아 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시죠. 이걸 다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런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걸 링크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서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이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한 종목을 포트에다가 구성시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나스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계속 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장에서 잡아갈 수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한 가지 소개드려 볼 테니까 삼성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종목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일라이 릴리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배가 넘는 1,400조가 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종목이 월봉상 놓고 보시면은 정말 무섭게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장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ABL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은 2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과 지분 투자의 내용이 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윗단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어떤 의지를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까? 이 구간 본인들이 돈을 써서 만든 요 캔들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프로티나라는 종목도 보시면 엊그제 신고가를 갱신을 해줘놓고 요렇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였었던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3연속으로 음봉은 떨어지고 있지만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땐 정말로 무섭게 올라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한 종목을 구성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면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보시다시피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전에 있었던 거래대금이 터졌었던 기준봉에 하나 출현을 해주면서 그 구간까지를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딱 갖다 대는 자리에서부터 시원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었던 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자면은 이 종목 보시다시피 과거에 굉장히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상승했던 것을 대부분 나반납한 자리까지 내려오면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지났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바닥을 찍어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딱 여기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게 매집을 해봐줬었던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더 폭증을 시켜주면서 매집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200%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하는 스몰캡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상승이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최대 매물대 구간에 찍혀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가깝게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용 매수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물량을 3배 가까이가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을 좀 내보자면은 6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사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굉장히 비만 인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약값을 인하하려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한 명이 맞을 수요가 몇 명까지 늘어난다고요? 23명까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핫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마운자로라는 걸 맡고 있는데, 이 마운자로라는 것이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달 맞아야지만이 감량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30만 원씩 계속 지출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맞기 시작하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캐시카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철저하게 터져주면서 큰 시세가 나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될 수 있다는 종목이고,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할 건데, 나중에 이 종목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삼성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받아가서 부터에다가 구성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크게 보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이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서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쇼티지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면서 특히나 이 HBM 같은 경우에는 4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E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편입이 됐었던 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매출로 바로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장을 짓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삼성전자의 매출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특히나 이 TSMC를 무섭게 맹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였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확보를 하면서 굵직굵직한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앞전에는 삼성전자가 24년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못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하면서 특히나 이 낸드 플래시 쪽이나 아니면 디램 같은 경우에,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 세계 1위를 탈환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이 구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로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 찬스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최근에 특히나 이 구글 관련해서 이슈까지 터져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TPU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글이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엔비디아의 이런 철옹성 같은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구글과 엔비디아가 같이 싸잡아서 미국장 자체가 완전히 다 폭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우상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불확정성을 회피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가 빠르게 확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진짜로 이 AI 버블을 향해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다시 한번 마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누굽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주가가 내려왔었던 것은 바로 이 리사 쿡이라고 하는 연준의 이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자산이 고평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리사 쿡이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려고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잔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리사 쿡이 이 해임을 미루기 위해서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해임을 미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리사 쿡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딴지를 다 걸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연준 자체도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비둘기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결국엔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원하는 쪽 섹터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특히나 뭐겠습니까? 선택적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코로나 대세 상승장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 코로나 대세 상승장 때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막 공급을 했었고, 그 유동성이 이곳저곳 다 뿌려지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모든 게 다 올라갔었던 이런 시장이 바로 코로나 특수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유동성이 아무데나 막 이렇게 뿌려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공화당이 철저하게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와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행정부와 의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람들이 뽑아줬었던 이유 자체가 주식이며 코인이며 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뽑아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셧다운을 겪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었던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는 우리가 내년 11월에 이뤄지는 중간선거를 다들 기점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이 중간선거 때 하원의원이든 상원의원이든 상관없이 다시 한번 재선거를 하느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땐 다시 한번 셧다운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악물고 누구를 지금 해고시킬 각오까지 하면서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바로 파월 의장을 날려버릴 생각까지 하면서 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의회 쪽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밀고 있는 정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당연하게도 AI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순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키워드는 이 금리 인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시장이 변혁을 맞이하면서 구글 쪽에서 이슈가 터져줬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AI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뭐가 됐든지 간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AI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뭘로 합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객사로 일론 머스크가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AI6 칩을 생산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 시장에서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연출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 빠르게 영상 촬영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